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우선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원래 아이폰 SE2를 쓰다가 한 3년 정도 쓰고 이제 아이폰 15 이렇게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우선 너무 좋습니다. 좀 진작 바꿨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좋고,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를 쓸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아가지고 지문 인식이 이게 손에 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 안 돼서 비밀번호로 해제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그냥 얼굴 딱 보여주면, 뭐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만 들면은 바로 잠금이 해제가 되어서 그게 너무 좋고, 화면이 생각보다 큰데 또 엄청 크지 않아서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화면 크기가.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이 핸드폰을 바꾸는데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15 프로 맥스, 플러스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클래식으로 하자, 베이직으로 하자 해가지고 아이폰 15를 하게 됐고요. 아이폰 SE2 같은 경우는 사용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바꾸게 된 이유가 충전이 어느 순간 잘 안 되더라고요. 충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접촉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자가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충전기를 여러 번 꽂았다 뺐다 해야 간신히 한 번 되는, 근데 핸드폰 살짝 움직이면 또 충전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어느 순간은 충전 안 되는 게 너무 심해서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그래도 잘 썼지만 나중에 이게 갑자기 충전이 안 돼 버리면 핸드폰 없이 살 순 없잖아요, 21세기 이 사회에서. 그래서 바꾸는 김에 뭘로 바꿀까 하다가 또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최신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이번 거를 3년 정도 썼는데 안 바꾸냐라는 이야기를 좀 주변에서 들었어요. 뭐 언제적 핸드폰을 쓰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충전 문제만 아니어도 핸드폰을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독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혼자 한 15일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 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독일 사람들이 핸드폰이 다 옛날 폰이에요. 이미 그때가 18년도였으니까 이미 핸드폰 좋은 게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옛날 핸드폰, 구형 핸드폰을 쓰는 걸 보고,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도 핸드폰 최신폰 쓰지 않고 그냥 잘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최신, 유행 이런 거에 좀 너무 목매는 것 같다. 나한테 정말 최신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그때 하게 되어서, 내가 정말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핸드폰을 사지 말고 내가 핸드폰이 정말 필요할 때 사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바꾸면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지만 이왕 사는 거 최신폰을 사고 싶었고, 또 이거 가지고 3년 4년 앞으로 가능하면 계속 썼으면 좋겠네요. 핸드폰 바꾸면서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사은품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에어팟, 비즈,
자전거 이렇게 많은 사은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외장하드를 골랐습니다. 에어프라이 이런 것도 사실 탐이 났지만 가장 실용적인 걸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외장하드를 골랐고요. 그것 말고도 뭐 무선 충전기, 보조 배터리 이렇게 많이 사은품이 나와서 요새 참 바꾸기 좋다, 핸드폰 잘 바꿨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인터넷도 바꾸면 사은품이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 인터넷 약정이 2년일 텐데, 제가 이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약정이란다. 계약이 내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약정 기간 안 될 것 같아서 아쉽게도 다음 사은품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 얘기를 하면서 독일 얘기를 잠깐 했어요. 다녀온 얘기를. 그래서 오늘은 독일 여행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 사실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17년도네요. 제가 16군번이고 전역하고 이제 바로 17년도에 여행을 가서 지금 한 6년 정도가 흘렀죠. 6년 전 일이어서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좀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겨보면서 독일 여행 가시고 싶은 분들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독일을 골랐던 이유가, 일단 해외여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군대에 있으면서 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하면 좋다라는 추천도 많이 받아서 그때 군적금을 들어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독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독일을 갔냐면, 제가 원래는 신학 전공을 했다고 앞에 영상들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가 그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그랬던 해였어요. 감리교랜다, 그 뭐죠? 개신교한테 의미가 있는 해였고, 좀 이때 독일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을 좀 몇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왜 철학과 신학과 이런 사상들이 발달을 했는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고요하고 정갈하고 좀 차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들의 영감을 받기 좀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유럽팍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구조물들, 거리, 뭐 액티브한 어떤 행동들, 활동들,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면 독일은 좀 취향이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 뭐라고 하죠? 경유를 해서 독일 갔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이 60에서 8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갔고, 제가 저는 이게 출발할 때부터 정말 돌이켜보면 대책이 없다고 느낀 게, 제가 독일을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지하철 타고 이제 숙소로 갔는데, 나중에 진짜 한참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깡으로 밤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를 했을까? 그때는 아마 그게 제일 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지하철 다니는지도 모르고 또 택시의 문화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지하철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지하철이 없었으면 좀 어떻게 했었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째 날 밤에 독일에 도착을 해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한인민박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한인민박을 했던 이유는 우선 그게 좀 더 친숙하니까 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분이 하시니까 이게 금액이 뭐가 더 저렴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는데 한인민박을 했던 이유가 그래도 한국 분이 하시는 곳이니까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더 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한인민박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요. 또 거기 묵고 계신 분들과 밤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활을 했었고, 또 유럽 여행하실 때 한인민박을 좀 추천드리는 게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는 여행 가도 한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나는 이런 유럽 음식들 뭐 먹을 수는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좀 물리고 느끼하고 이래서 한식을 나는 좀 먹고 싶다, 찾고 싶다 이러시면 한인민박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을 제공을 해주고요. 민박에서 저녁까지 저는 먹었던 곳도 있었는데 저녁 비용을 따로 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까지 주는 한인 민박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독일 음식 조금 그리고 한인 민박에서 한식 조금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쭉쭉쭉 얘기를 해보면 제가 둘째 날이죠. 첫째 날 도착하고 둘째 날에 이제 여행 이제 관광을 하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관광을 했냐면 이렇게 나가기 전 이제 한인민박은 이게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도 그런데 비워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 시간이라고 해서 이 방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보통 그 시간까지 있다가 나가면서 사장님 왜 근처에 볼 거 뭐 있어요? 이러면은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완전 피즉흥형 인간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데가 보기 좋다 갈만하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거기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제가 버스에 탑니다. 버스에. 근데 이제 어떤 히잡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떤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이 제 팔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가방이 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유럽에 소매치기가 유행한다 뭐 이런 거 듣고 가긴 했지만 어떤 수법인지 모르니까 그때 그냥 뭔가 쎄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만 받고 제가 탁 돌아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젊은 여성분이 제 옆에 앉더니 지도를 이렇게 지도를 펴면서 종이 지도를 펴면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모른다, 이 동네 지리 모른다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방이 계속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마침 버스가 하차를 해가지고 일단 호다닥 내리고 지갑을 봤는데 다행히 지갑은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유로 지폐만 지갑에서 조금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면은 혹여나 걸렸을 때 이렇게 신원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지갑 안에 있는 돈만 빼가는 그런 스킬을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놀랍고 정말 이런 곳이구나 유럽은, 독일은. 근데 독일이 좀 점잖은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게 좋은 일보다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더 남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저는 여행 다녔던 곳들도 너무 좋았는데 한인 민박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밤에 술 한잔하고 이런 것도 좋았어요. 제가 첫날에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형님께서 술을 딱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우리 모두 치열하게 살고 있고 너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 저는 좀 되게 좋았고 가끔 가다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말을 좀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치열하게 살고 있지 잘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항상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고 말하듯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틀렸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제가 열심히 살고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위안을 좀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여행의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어느 도시에 방문을 해야겠다 이거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차표랑 숙소 정도는 미리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베를린에서 위텐베르겐이라는 작은 도시, 작은 시골, 작은 마을 아무튼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위텐베르겐에 내렸어요. 그러고 이게 구글 지도를 켜서 걸어가려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이제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막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나와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제가 비텐베르겐을 가야 되는데 비텐베르게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스펠링이 E 하나 차이였어요. 제가 예약을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히 비텐베르게에서 비텐베르겐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서 그때는 기차값을 낼 유로가 마땅하지 않아서 뭐 신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결제되는 거를 이렇게 챙겼어가지고 이렇게 표를 구매했어요. 그때 그 표 파시는 분도 딱 보더니 제가 비텐베르게에서 비텐베르겐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면서 너 원래 여기 갈라 그랬는데 일로 왔구나 좀 이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겐으로 결국에 가서 밤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또 엄청 많이 왔어. 난 우산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밤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내가 묵어야 될 숙소를. 거기는 작은 마을이어가지고 한인 민박이 따로 없었고 독일 할머니가 하시는 그 숙소였는데 가도 모르겠는 거야. 어디인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 집이나 두들긴 다음에 나 여기를 가야 되는데 혹시 어딘지 알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문을 탁 닫으시고 들어가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셨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분이 왜 문 닫고 들어가셨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나오시더니 옷을 좀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우산이랑 이렇게 들고 길을 좀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숙소에 무사히 돌아갔었는데 정말 그분 참 감사하고 이 인심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밤늦게 그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좀 할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셨고, 또 이게 기억이 나는 게, 한인민박집에서는 빨래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 독일 할머니는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 그 빨래를 하는데. 그래서 무료로 빨래 잘했고, 세탁기는 삼성 거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가 영어가 되는 분이셨는데, 프락파스트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프락파스트? 이렇게. 그래서 대충 맥락을 보니까 내일 아침에 프락퍼스트라는 걸 하겠냐 해가지고 제가 프락퍼스트가 뭐지? 해가지고 블랙퍼스트 했더니 그거라고 아침 먹을 거냐고 해서 아침 먹겠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독일 여행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프락파스트를 먹는데 그분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지? 벨기에라고 그랬나? 아무튼 어느 나라 이제 외국인 두 분이 먼저 아침을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혼여행을 다니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신기한 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어가 그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주요 언어가 아니잖아요. 각자 모국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영어 수준이 비슷해,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 몇 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문법도 당연히 맞지 않았겠죠.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눈, 어떤 호흡, 몸짓, 손짓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 순간 그렇게 대단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기억에 남는 거는 너 전공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나 신학 전공하는 학생이다. 너 그러면은 신학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떠셨냐? 자기였으면 신학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좀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겐에서의 아침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비텐베르겐은 여러분 어떤 도시냐면, 갑자기 마틴 루터 맞죠? 마틴 루터,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실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루터가 처음 기억도 안 난다. 종교개혁 그 선언문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개혁을 이렇게 발표한 도시예요. 무슨 개혁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거 진짜 기본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떠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95개조 반박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교회가 있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재밌는 게,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강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정황상 그렇게 보진 않고요. 왜냐면 종교개혁문을, 반박문을 어디에다 붙였느냐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나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고 싶으면
그 개혁안을 건물 내부에 붙여야겠어요? 건물 외부에 붙여야겠어요? 건물 외부에 붙여야 된단 말이죠. 건물 외부에 붙여야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걸 볼 텐데, 근데 마틴 루터는 그걸 건물 내부에 붙였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 마틴 루터가 그냥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부용으로 붙여놓은 것이 마틴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좀 유명해지면서 좀 종교개혁의 어떤 바람의 시작이 되었고, 그 흐름 안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도적이진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저도 그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텐베르겐은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갔고, 좀 교회들을 여러분, 성당도 그리고 교회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천주교는 성당, 기독교는 교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천주교는 성당, 개신교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 뭐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개념, 그리스도교여서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교에서 개신교랑 천주교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천주교를 성당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는 교회를 갔다 하면은 거기가 왜 교회냐, 성당이지, 이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개념 안에 그것도 다 교회라고 해도 된다, 교회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좀 많이 교회도 다니고, 저는 교회 가는 곳마다 기도도 좀 하고 좀 했는데, 조금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 씁쓸했던 건 그 마틴 루터가 그 관방문에 붙였던 그 교회를 이제 1층은 개방이 됐고 2층에 어떤 관이 따로 있는데, 어떤 그 구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히 뭔 얘기인지 당연히 하나도 몰랐고요. 그냥 그 공간 안에 있었어요. 좋았던 건 이렇게 촛불을 붙이는, 그러니까 예전 안에 예배 순서 안에 촛불을 붙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촛불 붙이고 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이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물론 그들은 그러고 퇴장을 했지만, 그리고 뭐 따로 예배 드리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구성원, 교회 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라는 차원에서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날 파스타를 먹었다, 저녁으로. 전날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고 이제 다른 도시로 또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간 데가 함부르크였나? 뭐 잘 기억 안 나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 그 독일은 그 성직자들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임금을 나라에서 줘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거죠. 정확히는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 성직자들 월급을 나라에서 준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한인 민박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 그 성직자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이런 돈을 제공하는 게 불만인 사람들도 있구나, 좀 그런 거를 알게 되었고요. 네, 재밌었어요. 독일 여행 전반적으로 재밌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마지막 이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미리 예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숙소 이런 거를 제가 한 달 전인가 했어요. 근데 그곳이 제가 아직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데, 왜 안 오시냐, 방문 안 하시냐, 이런 문자가 와서 저 예약일이 언제입니다 했더니 거기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도착하고 알게 된 건, 원래 이 날짜에 사람을 안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날짜를 착각한 거죠. 제 그 예약일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고, 원래 사람을 받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제가 예약금을, 그러니까 하루 묵은 것만 돌려받고 좀 다른 한인 민박을 추천을 받아서 마침 거기 자리가 비었다고 하길래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했었던 것 중에서는 거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한 4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분과 이제 밤에 또 작게 한잔 했는데, 그분이랑 막 어떤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국익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렇게 다녀왔고요. 저는 그 동네의 도시에 어떤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를 꼭 갔었는데, 제가 사실 거기를 가기 전에 그 미술사를 알고 가면 보이는 게 완전 다르대요. 그 유럽 미술관은 미술사를 알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게 보인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갔다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그림들이 다 훌륭하고 뭔가 보기 되게 좋은데 어떤 그 의미들을 알면 확실히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유럽을 갈 일이 있으면 미술사를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여러분들도 뭐 독일이든 유럽이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박물관 같은 거 가는 걸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러시면, 미술사를 공부해 가시면 좋고요. 저는 독일 가서 안 건데 국제 학생증 그걸 만들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핸드폰 바꾼 얘기부터 시작해서 독일 다녀온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요. 그리고 좀 독일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이 나치 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역사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숨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좋지 않았던 기억이니까. 좋은 일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수용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관광지로 갈 수 있어요. 가서 너무 잘 돼 있고 기록도 잘 돼 있고 보존도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본인들의 좀 흑역사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영감을 얻었고요. 나도 나의 과오를 너무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드러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독일 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고 좀 지식이 있었으면은 어떤 독일과 어떤 신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좀 기회가 된다면 제 유튜브가 만약에 나중에는 혹시라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간 배우노 이거 찍고 있는 날은 11월 5일이고요. 이 영상은 11월 6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간 배우노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좀 제 생각이 궁금한 부분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한동안은 다 영상에서 소재로서 다룰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내일 봬요.